나는 기적의 힘을 사랑한다. 그리고 어려움에 놓였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려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좌절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진정한 욕구를 찾지 못한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랑에 빠질 수 없다. 위험이나 희생 없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가지고 싶은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는 포기도 아니고 현실 타협도 아니다. 오히려 성숙을 의미한다. 목표를 높게 잡고 이를 위해 부지런히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는 말라.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풍요로워진다.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끔찍이도 힘든 시절에 있는가? 언젠가는 이 시절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웃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과거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은 당시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위기를 잘 극복했으며 그 기회를 통해 더 발전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점만 찾지 말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개선책을 알려주어라.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정확한 답은 몰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다만 효과가 없는 만 가지의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사전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없애라. 노력의 결과를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않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기들이 첫 걸음마를 뗀 다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실패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 첫 걸음은 반드시 거쳐야 할 배움의 과정이다. 길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걸어라. 때로는 모든 것에 너무 완벽을 기하느라 기회가 오기도 전에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계획은 이제 그만 세우고 직접 움직여라. 성공하려면 목표를 약간 높게 잡아야 한다. 목표를 향하고 있다면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 3시간 안에 마라톤 완주를 하려면 4시간 완주를 목표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훈련해야 한다. 비록 3시간 안에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4시간 완주를 목표로 했을 때보다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그곳을 빠져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그곳을 거쳐가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그 힘든 시기를 거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지 않았는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볼 때 어려움을 잘 견뎌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것이다. 실수는 충만한 삶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다. 이러저러한 실수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지루해질까? 실수는 흥미롭고 의욕을 북돋우며 자극을 주는 유용한 경험이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게 되니까 말이다. 잠시도 쉬지 말고 살아가라. 삶을 살면서 일시 멈춤 버튼을 누를 순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땐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흘러간다. 그렇다면 매 순간을 헛되게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자신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것이 아닌 이상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현명하게 만든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자질을 총동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 능력도 깨달을 수 있다.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달리 방도가 없을 때는 달갑지 않은 것이라도 꼭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훨씬 좋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하자. 어쩔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기 전에 먼저 움직여라.
친절은 아무리 빨리 베푼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베풀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당장의 행동으로 옮겨라. 칭찬과 호의와 격려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그것에 대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타인의 잘못을 곱씹으며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에 의해 인생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가 자신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 정당화하려 하는가? 분노로 인해 인생을 얼마나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텐가? 강풍은 기지를 발휘하게 만들거나 두통을 안겨 주거나 둘 중 하나다.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는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삼는 것이다. 창의력과 기지가 뛰어난 사람들은 격변의 시기에 성공을 이룩한다. 그와 달리 소극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주위에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짜증이 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말인지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과거가 떠올라 화가 나는 게 아닐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떠올라서 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양질을 들이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이 계속되길 꿈꾼다. 그러나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우정은 웃음을 통해 점점 깊어진다. 유머 감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가치관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실컷 웃고 싶어한다.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고 또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서로의 유머 감각도 잘 이해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함께 공유했던 시간에 관한 것들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이 위기를 잘 견디면 상황은 분명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조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를 차분하게 직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가 꼭 해내야 할 인생 과제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전염된다. 일단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이는 절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다. 자신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없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때 자신의 행동 역시 신뢰를 받게 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해서 경이감이나 신비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 이상의 신비가 존재한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굉장한 곳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 무지한지를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늘어나면 세상에 대한 경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우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즐거워한다. 그것이 짝짓기를 위한 것이라는 생물학적 지식이 있음에도 말이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이 새소리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깨닫고자 하는 소망이다. 믿음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욕구와 그 해답을 추구하는 일을 촉진한다. 이는 종교적인 교리를 따르는 믿음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은 믿음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의미를 추구하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진다. 전혀 웃지 않는 날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웃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비용도 전혀 안 든다.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다. 웃을 일이 없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웃어보라. 자신의 자아를 지위에 너무 가까이 두어서 그 지위가 떨어질 때 자아도 함께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직함도 사라지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기도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일 뿐이다. 권태는 모든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감정이다. 아울러 전혀 평온하지 않은 상태이다. 때로는 할 일이 없는 날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자. 책임이 없으면 계획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특별한 목적지 없이 오랫동안 산책을 할 수도 있다. 사색에 잠겨도 되고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일기를 써볼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러주지 말라.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라. 그로써 그들의 독창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를 충족시켜 주길 바란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때문에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놓칠 수도 있다.